안녕하세요, 마법사 최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거는요, 마법이랑 좀 비슷하듯 또 결이 약간 다른 초능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믿기지 않을 이야기죠. 진짜 실화이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초능력 군인이 있었습니다. 초능력 부대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컨텐츠는 초능력 부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무슨 엑스맨이야? 어벤져스야? 초능력 부대? 실화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미국과 소련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려고 했던 초능력 부대이죠. 당시 이제 미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당시 이제 냉전 시대였죠. 그만큼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막 서로 막 핵무기를 막 계속 만들고 경쟁하고 하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비밀 연구, 비밀 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능력 부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은요, 1920년대부터 초자연적인 현상 연구를 정말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1960년이 되면서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소련의 비밀 조직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KGB라는 거 다 아시죠? 그 KGB에서요, 매년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돈으로 10억 원씩, 그러니까 러시아 돈을 6천만 룩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해서 초자연적인 능력 혹은 초감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집했고 훈련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 아마 그때 태어났으면 저 지금 그 KGB에 저도 끌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얘는 초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성인까지 다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알렉산드로 필큰 교수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예전에 KGB 있을 때 이 연구소에서 초능력을 가진 투시력자들을 양성하고 연구를 했다고 직접 인터뷰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소련 정부에게 지시한 어떤 특수한 비밀 작전을 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소련에서 양성된 이 초능력 요원들이 소련에 있는 미국 대사관 사무실 향해서 작전을 진행합니다. 어느 날 이 미국 대사관에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없는 고통, 두통에 시달리거나 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게 극초단파 방사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미 대사관 나서 히트만이 소련 정부에게 이거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소련은 우린 그런 거 한 적 없어. 증거 있어? 라고 강력한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1979년 뉴욕타임즈의 기사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 애들이? 아니죠. 미국 애들도 똑같이 초능력 부대를 만들려고 애를 썼죠. 1945년 버지니아주에 있던 그 군기술개발연구소에서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군견들이 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수중 지뢰까지 이게 탐진했던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심리학 그리고 초능력에 관련된 이 전문가 조셉 뱅스에게 연구를 의뢰했고, 이 조셉이란 사람이 그 능력이 초감각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센터 레인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게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의 시초가 됩니다. 스타게이트, 여러분 한 번쯤 얘기 들으셨죠? 약간 뭐 우주 영화라든가 혹은 영화 제목 같은 스타게이트. 근데 진짜로 그 스타게이트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초감각 지각 능력이 인간의 초능력으로 발전시켜서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 엑스맨에 나왔던 그런 연구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This was to prevent any possibility of her using magnets or an electrostatic charge or even blowing objects with her breath. Again, the results were startling. 자, 이 영상은 1970년대 미국에 공개되면서요, CIA까지 정말 팍팍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1965년 소련에서 초능력자를 찾기 위해서 했던 방송 중에 일부인데, 영상 속의 여인이 식탁의 물건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움직이는 게 물체의 방향을 바꾸고 물건을 막 공중에 띄우고 막 살아있는 개구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의 이름은 니나 클라지나. 소련에서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CIA에서는 만약에 소련에서 그녀와 같은 초능력자들이 계속 생겨나서 작전을 펼치면 사람도 이렇게 개구리 죽듯이 죽겠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 같아도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린 돈을 더 써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돈으로 23억 원 규모의 초능력 특수부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초능력자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했는데 가장 이제 주요한 초능력이 원격 투시입니다. 예를 들면 저 멀리 있는 소련에 있는
대통령의 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읽어낸다. 원격으로 투시를 하는 능력. 섬이나 산, 군부대 숨겨져 있으면 그런 것도 투시가 됐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 대상이 생겼는지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그게 색깔이나 아니면 온도, 뭐 냄새, 이게 뭔지까지도 막 섬세한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총력 부대. 이 부대원들의 실력이 점점 성장해 나왔고, 처음에는 원격 투시 능력이 65% 정도에 이르렀는데 후에 갈수록 85%까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걔네 호구 같은데 진짜.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실제 그 특수부대 요원들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투시하는 능력으로만 보고 어떤 부대의 위치, 건물, 나무,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리고 정말 미스테리 책에서도 가장 많이 자료에서도 언급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조셉 맥모니글. 자,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내면서요, 제1호 투시 능력자, 코드명 001로 불리게 되면서 이 비밀부대의 사령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250여 건이 넘는 작전에 참여를 하고 지휘하고 해서 정말 수천 건이 넘는 정보를 당시 수집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1976년에 사무실에서 조셉이 지도에 좌표 몇 개를 이렇게 놔두고 20분 동안 눈을 탁 감았다가 떠오면서 창문이 없는 나지막한 건물이 보이는데 굴뚝도 있고 뭐 여기 유황이랑 천연가스 냄새도 나고 금속 같은 거 녹이는 시설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게 알려진 바로는 미국 정부의 눈을 피해서 중국이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던 중국 서부의 한 사막에 존재했던 핵시설을 정확하게 이 조셉이 그려냈다고 합니다. 거의 뭐 마법사 끝판왕인데 대박이죠. 자, 또한 1986년 그 리비아의 카다피가 미국에 반대하는 노선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미국에 테러를 가했을 때 미국이 화났죠. 그래서 공습을 하려고 하는데 카다피가 숨어있던 거처를 조셉이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카다피를 공습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땐 드론도 없고 뭐 레이더 시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았을 테고, 근데 총력부대 조셉이 찾아낸 거죠. 그리고 1987년에는 CIA에서 활동하는, 야 이것도 믿을 수 없는데, 이중 간첩이 누군지를 총력 대원들이 다 투입이 돼서 찾아냈다고 합니다. 맥모니글은 국가 훈장까지 받아갖고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자, 이게 비밀에 묻혀 있다가 2010년에 기밀 문서가 25년이 지나면 미국에서는 이제 오픈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공개를 하라는 그 명령하에 문서들이 공개가 되면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셉 맥모니글이 이제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다 사실이고 이 실화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80년대가 이제 말 정도 됐을 때는 소련에서는 이제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면서도 이제 개혁이 되었죠. 그러니까 국방비가 이제 줄이다 보니까 냉전 시대가 또 끝나게 되고 특수부대가 이제 해체하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소련 내에서도 이제 총력들을 이용해서 군사작전을 이용하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되냐, 진짜 이게 맞냐, 의문이 있고 이게 재검토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여론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총력자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1995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2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존재했던 그 초능력 부대, 실제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던 초능력 부대, 과연 그 초능력자들은 세상에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죠. 상상만 하던 그 엑스맨의 학교는 사실 있는 것이 아닐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총력에 관련된 의견들을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뿌뿌뿌!